장관들도 선관위원장 했던 사람들이라니까 다 같은 편이야. 자, 우리 함성으로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행운의 7초 함성으로 길을 확 꺾어놓읍시다. 끝난 거야 이제. 알았죠? 자, 그렇게 교육시켰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냐. 문영배가 그렇게 간단한 놈인 줄 알아? 알았죠? 좋았어. 행운의 7초 갑니다. 발사. 이재명 깜빵으로 문재인도 쳐넣어라. 부정선거 이제 끝났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봉규 박사님 말씀하신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이 자리에서 축하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채널에서 공개한 동영상, 그 동영상을 뭐 다들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이야기입니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듣겠습니다. 뭐 그때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관제를 하니까 선관위 그 본 홈페이지 서버나 이런 그쪽은 뭐 관제를 하니까 왜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이제 각 선관위에 선거 개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표기를 다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임시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서버가 그 서버는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받아요. 임대를 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 2달 뭐 이렇게 임대를 받아갖고 이제 각 그 개표 사무소 서버하고 그러니까 개표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 이제 본 서버에 홈페이지 서버에 올리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개표기하고 원래 임시 서버를 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임시 서버는 이미 다 렌트를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때 듣기로는 40일인가 뭐 60일인가 하여튼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포맷해가지고 돌려줘 버리고요. 이미 그 숫자는 이미 선관위 서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증거라고 해야 되나? 전산 증거 이런 거는 이미 그 임시 서버에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포맷해가 다 돌려줬기 때문에 이거 없을 테고 선관위 서버는 아무리 뭐 네트워크 구성도니 뭐 내가 알기로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 소용이 있는 거는 그나마 그 어쨌든 실제 그 투표함에 투표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 뭐 예를 들어 남아 있는 투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최대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춘다고 했겠지만 그 이미지 파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본 그 투표를 그러니까 실물 투표를 최대한 맞췄을 텐데 뭐 그 맞춘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안 맞는 것도 있을 테고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어차피 물리적인 거니까 실제로 그거랑 숫자랑 좀 틀린 거 있겠죠. 네. 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책임자예요. 그 보안 책임자와 저희 신인근의 국방TV가 컨택을 해서 선거할 때 어떤 식으로 서버가 운영되는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녹취를 해서 오늘 공개를 한 저희들만이 취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단독 취재죠. 자, 이 내용이 뭐냐? 지난 계엄 당일날 우리 방첩사령부 군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가서 뭐 촬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서버는 선거 관련해서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다 이겁니다. 아까 이봉규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리스,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리스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할 때 1억 8천여만 원을 지출을 해서 서버 27대를 리스했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9,200여만 원을 들여서 서버 15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가 1억 8천만 원이 없고 9천만 원이 없어서 그 서버를 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들은 처음부터 선거 부정선거를 하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하면 가격이 싸니까 임대를 했다? 아니에요. 저 임대를 하는 가격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빌리는데 그 비용이 서버 가격의 50에서 60%입니다. 그러면 선거 2번만 하면 본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씩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죠. 요 새 선거 한 번만 돌면 돈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선거를 위해서 서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계약서 조항 중에 서버를 반납하면 그러니까 서버를 빌려주는 업체는 을은 그 서버 내용을 반드시 소거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거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없애는데 이 컴퓨터 전산상의 이 컴퓨터 전산상의 용어 중에서 소거라는 말은 포렌식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그 서버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과거에 지웠던 것도 다 살려낼 수가 있는데 이 선관위 놈들은 그 서버를 검찰의 포렌식을 통해서도 절대로 되살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계약서 조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선관위가 애초에 부정선거를 하고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존재해 왔다라는 것이고, 아까 저와 전화통화를 인터뷰를 했던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말 기가 차는 것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문제, 해커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거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는 선관위 서버의 문제고, 실제 선거할 때 들어오는 27개의 임대 서버, 15개의 임대 서버, 이런 것들은 아예 보안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냥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해커가 어떠한 제지 없이 들락날락거려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했던 거는 그나마 양반이고, 실제로는 보안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마음대로 북한이든 중국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선관위 선거 서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를 까서는 밝혀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밝혀낼 수 있느냐? 바로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 용지, 그리고 선관위가 개표를 할 때 그 스캐너에 집어넣었던 그 파일, 그리고 선거의 명부, 이 세 개를 같이 대조해봐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국회가 말이 듣겠습니까?
그러니 국회를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시면 힘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이 생기려면 이 국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국회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자.